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 바로 애플입니다. 뭐랄까, 우리 생활에 정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기술 거인이잖아요. 저희 앞에는 야후 파이낸스 영상에서 나온 시장 분석가들의 흥미로운 토론 내용하고요. 또 잭스에서 나온 애플의 단기 실적 전망 분석, 이 두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의 목표는 애플을 둘러싼 서로 다른 신호들 있잖아요. 이걸 좀 명확하게 이해해보는 겁니다. 한쪽에선 성장 끝났다 이런 경고음이 들리고 다른 쪽에선 아니다 실적 좋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정보가 정말 중요한지 핵심만 딱 뽑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자, 아주 재밌는 표현으로 시작해볼까요? 어떤 시장 전략가가 애플을 크게 성장하지 않는 성장주라고 했다면서요. 이게 언뜻 들으면 좀 무슨 적인데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네, 그게 딱 핵심을 짚은 표현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애플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예전 같은 막 폭발적인 성장은 이제 좀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이걸 안정적인 가치주로 봐야 하나? 이런 논의가 있다는 겁니다. 아, 가치주로요? 그렇죠. 근데 또 주가 수익 비율, PER 같은 걸 보면 여전히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비싼 가치진가? 아니면 제일 저렴한 성장주인가? 뭐 이런 식으로 시장이 좀 고민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아직 브랜드 파워나 생태계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특히 인공지능, AI 분야에서요. 메타 같은 경쟁사들보다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날카롭더라고요. 핵심 인재를 데려오기도 어렵고 자체 AI 모델을 만드는 것보다 오픈 AI나 퍼플렉시티 같은 외부 기술에 의존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런 분석까지 나왔던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좀 뭐랄까 어색한 중간지대에 있다. 이런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요. 어색한 중간지대요. 네, PER은 높은데 성장은 좀 더뎌 보이고 특히 소비자들이 확 느낄 만한 AI 혁신은 아직 잘 안 보인다는 평가죠. 활성기기가 24억대가 넘는다는데 그걸 생각하면 더 아쉬운 부분이고요. 심지어는 애플이 제2의 인텔이 될 수 있다. 이런 경고까지 나왔어요. 와, 이건 좀 충격적인데요. 과거 PC 시대 강자였던 인텔이 모바일 시대를 놓쳤던 것처럼 애플도 지금의 하드웨어 중심 성공 방식이 다가올 AI 시대에는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런 거죠. 앞으로는 뭐 앱 누르는 대신 음성으로 다 처리할 텐데 이 변화에 애플이 뒤처질 수 있다. 이 우려는 정말 심각하게 들리네요. 네, 상당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경고라고 봅니다. 물론 애플의 강점인 하드웨어를 잘 활용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차릴 거라는 기대도 없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물리적 AI, 피지컬 AI라고 부르는 건데요. 물리적 AI요? 네, 스마트홈 기기처럼 현실 세계랑 상호작용하는 AI 분야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런 시각이죠. 한 분석가는 이 시장이 가구당 15,000달러 규모까지 커질 수 있다고 보기도 했고요. 와, 15,000달러요? 네, 하지만 뭐 애플 특유의 그 비밀주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들의 진짜 미래 전략이 뭔지는 여전히 좀 안개 속입니다. 아, 이렇게 미래 전략은 좀 불투명한데 근데 또 당장 실적 전망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흥미롭게도 단기 실적에 대해서는 꽤 긍정적인 예측이 나오고 있네요. 잭스 분석 보니까 애플이 최근 계속 예상치를 넘는 실적을 보여줬다면서요. 네, 맞아요. 바로 그 부분에 잭스 어닝스 ESP, 그러니까 예상 서프라이즈 예측 지표로 보여주는데요. 이 지표가 지금 플러스 4.3%로 꽤 긍정적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최근 분석가들이 애플 실적 전망치를 계속 올려잡고 있다는 거예요. 아, 전망치를 올리고 있다. 네, 이런 긍정적인 ESP랑 또 잭스 랭크 삽3 보유 등급이 같이 나오면 과거 통계를 봤을 때 약 70% 확률로 다음 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지난 두 분기 동안에도 평균 한 2.09% 정도씩 예상치를 넘는 실적을 냈었고요. 다음 실적 발표 예정일이 2025년 7월 31일이라던데 그럼 이 예측이 맞을지 곧 알 수 있겠군요. 네, 그렇죠. 물론 이게 뭐 주가 상승은 무조건 보장한다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실적 말고도 변수는 많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이 ESP 지표는 적어도 단기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애플 실적에 대해 상당히 좀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 중 하나죠. 자, 이렇게 상반된 두 가지 관점을 쭉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장기적으로는 AI 시대의 혁신, 성장에 대한 물음표가 좀 커지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탄탄한 실적을 낼 거라는 기대감이 공존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24억대가 넘는 그 활성 기기 기반이랑 또 막대한 현금 보유량은 여전히 애플의 강력한 무기에는 틀림없죠. 이런 서로 다른 신호들 속에서 청취자분들은 어느 쪽에 더 주목하실까요? 당장의 재무 성과일까요? 아니면 미래를 바꿀 혁신의 가능성일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 외에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애플이 처해 있다는 이 어색한 중간지대가 어쩌면 말이죠. 그 막대한 자원과 사용자 기반을 발판 삼아서 완전히 새로운 길,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물리적 AI 같은 분야로의 대전환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정말 제2의 인텔이 될 거라는 경고가 더 현실적인 미래일까요? 애플의 다음 행보를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